그래서 직업과 취미의 차이. 네, 직업과 취미의 차이. 이 차이 아십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건 상도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이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날름 자르면 제가 넘기지를 못하잖아요. 뭘까요? 이렇게.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기는 싫은데 돈이 나오는 게 직업이에요. 하기 싫은데 돈 나오는 게 직업. 그 다음에 취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미쳐가지고 하는 거. 내 돈 들어가면서 갖다 박으면서 하는 게 취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나 이런 것도 취미예요. 내 돈 박아도 좋죠. 자식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취미입니다. 뜯어먹혀도 좋은 거 아니에요? 뜯어먹히면 미천 생각이 나나요? 내가 저놈을 잘 키워서 저걸 내가 드리는 거 이상으로 뽑아야 될 건데 저거 내가 베팅한 게 얼만데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잘만 살아줬으면 내 자식이 나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저 동대 불교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때 이런데 벌써 그것도 가득한 옛날 일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절에서 뭐라고 해야지 아직 젊어서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노안입니다. 삭신이 쑤시고 대학원을 도대체 언제 다녔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니까 그 근처 때 이제 수업을 한 거예요. 그 앞주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까지는 안 드릴게요. 뭘 물어봤냐면 이제 스님들한테 왜 출가하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봤어요. 부처님 오신 날 특집이야. 수업은 안 하고. 그래서 왜 출가하셨습니까?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역겹다 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큰 뜻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생구제를 이러면 진짜 그건 대부분 굴합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미스코리아한테 누가 진 됐으면 좋겠습니까? 옆에 언니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가 나왔겠어?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진 놈이 거기 나왔겠어요? 그런 거하고 뻔한 거예요. 중생구제. 그런 거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본사 교무로서 많은 행자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막 큰 뜻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죠.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행복하려고 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막 그렇게 거창한 행복, 나는 꼭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또 솔직하거든요. 난 취미로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순간 교실이 정적이 흐르는데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너무 예상치 못한 이 발언을 들으니까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가 봐. 이 어른이 받아칠 그게 안 돼. 이 정도 하면 그래요? 이러면서 말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왜 이런 대답이 나오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저한테 당신은 왜 취미라고 대답했습니까? 라고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취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취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기 싫으면 바로 때려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속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런 자세를 취했더니 제가 출가한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 도반들 같은 기수들이 있었어요. 같은 기수들이 있는데 행자 때부터 제가 이런 식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개받을 때 같이 개받는 도반들이 뭘 꼽냐면요. 속퇴 1순위들을 꼽습니다. 우리 같은 동기 중에서 이 사람이 속퇴를 제일 빨리 할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근데 25년이 흐른 뒤에 보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다 전멸했고요. 저만 남았어. 우리 기수는 특이하게도 더 없다. 사람들이 헝해요.
없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언제나 속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속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싫은 걸 뭐하러 계속해요? 뭔가 그 안에서 좋은 게 있으니까 계속한다라고 하는 게 제 개념이에요. 물론 힘든 일도 있죠. 살다 보면. 근데 힘든 일의 총량보다 좋은 일의 총량이 많았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라고 해서 힘든 게 없는 거 아닙니다. 낚시가 취미예요. 낚시 앉아 있어봐. 목이 쥐뜯기고. 자, 봐봐.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월급봉투 던져주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요즘 젊은 분들 맞벌이들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 세대만 하더라도, 그냥 월급을 내가 벌어다 준다는 그거 하나로 집에서 큰 소리 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소파에서 막 이렇게 떡같이 이렇게 늘러붙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청소기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면 사람이 약간 굴러다니고, 이렇게.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애벌레로 주말에는 애벌레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낚시에 만약에 꽂히면 마누라 깰까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나간다니까. 그리고 뭘 하냐면 포인트에 가서 앉아 있어. 같은 팀에 가도 절대 낚시는 같이 안 합니다. 다 따로 앉아. 그게 대부분 그 포인트가 물고기 포인트이기도 한데 모기 포인트도 해요. 그래서 막 띠끼면서 있는 거야. 가만히 이거 소리도 못 내고. 띠끼면서 컵라면 먹고 이렇게. 그게 취미의 힘이에요. 그리고 띠끼고 모기에 띠끼고 거기에 혼자 앉아있는 건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기도 물론 힘든 부분이 존재하죠. 하지만 행복한 게 많으니까 그걸 유지하지 않겠어요? 세상 일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안 그렇겠어요? 힘든 거는 없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자식이 왼수라는 말까지 있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왼수를 넘어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상응시킬 수 있을 만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식을 키우고 돌보고 뭔가 그 안에서 또 다른 행복을 얻고 이런 거죠. 그래서 취미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 중에서 최고의 직업이라고 꼽는 거는 사실은 취미와 직업이 겹쳐졌을 때. 이창호가 바둑 두는 거, 이세돌이 바둑 두는 거, 이런 거. 진짜 취미하고 직업이 겹쳐진 거 아닐까요? 요즘 그 TV 프로에 도시어부 보신 적 있어요? 도시어부? 거기 보면 이덕화, 이제 뭐 이덕화 씨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덕화 선생님? 연세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니, 뭐 그분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그게 그 양반 취미예요. 취미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을 보면 행복하다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자기보다 이경규가 깐족거리면서 뭐 물고기를 더 잡아. 그러면 짜증이 나지. 하지만 그래도 그건 행복한 짜증이에요. 진짜 하기 싫은 짜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사실은 가장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미와 직업이 일치되는 그런 걸 가질 수 있으면 최고고, 여러분들은 사실 그걸 가지기가 이미 어렵죠. 왜? 이미 직업으로부터 벗어난 특별하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특별한 분들,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 외에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직업으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앞으로 살 날은 앞으로 30년을 더 살지 40년을 더 살지 몰라요. 예전에 연세대 그 교수 하셨던 분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오래 살지는 몰랐다. 내가 만약에 지금같이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나는 정년퇴직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시도했을 것이다. 근데 나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 준비를 안 했다. 그런데 벌써 20년째 이러고 살고 있다. 목적 없이, 좌표 없이, 특별한 정해진 거 없이.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차라리 덜 힘들지, 방향이 불안전할 때는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불교 공부라는 게 사실 그런 데서 필요해요. 자,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하게 된다.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의 영역을 꼭 직업과 관련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평소에 관심 있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 그 영역도 공부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당신은 공부가 쉽냐?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그건 뭐 100%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이렇게 약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있어요. 난 진짜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살았다. 하기 싫으면 저는 그냥 때려칩니다. 그게 손해가 얼마 정도 나도 그냥 때려쳐. 그게 이제 그런 용기가 가능한 거는 아마 가족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처자식이 있으면 그런 용기를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책임지고 말지 뭐 이래갖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냥 잘하는 걸 선택해서 하세요. 살다 보면 주변에서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악기 같은 거 하나 해볼까? 안 그러면 뭐 수영을 해볼까? 뭐 이렇게 사부작 하면서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하악이 상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변 거부터 시작해서 사부작. 그리고 남보다 굳이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지 굳이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돼, 어때야 돼 이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주관성이에요. 주관성. 그래서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은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하는 과정에서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면 그러면 별 관계가 없습니다.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과를 중시해요. 그래서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막 실망하고 그 다음에 뭐 슬럼프에 빠지고 저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 봤어요. 저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되게 편하게 큰 줄 알아요. 겁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인생 팍팍 합디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몇 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늘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하이에나 정신으로 산다. 우리는 사자 정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이에나 정신으로 산다. 결국 밀림에서 사자가 누구한테 맨 마지막에 죽는지 아세요? 하이에나한테 죽습니다. 하이에나 맨날 썩은 고기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뒤에서 어지렁 이렇게 거리면서 사부작 다가가지만 결국 사자를 잡는 건 하이에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면 돼요. 그게 뭐 뽀대나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즐겁게, 내가 행복하게.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맛있대잖아. 왜 썩은 고기를 먹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입맛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